뭐 그 자유롭게 네. 저번에 이제 그 동영상 올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그럼 당신 대안은 뭐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당신 그러면 그 지금 동계올림픽이 잘 되면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거를 잘 막 못 되게 하고 해방 노는 인상만 주는 게 되고 그 당신 대안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댓글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도 잘 되면 어쨌든 그 칭찬받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뭐라도 잘 되는 게 잘 되면 집권자가 칭찬받는 거 아닌가요? 동계올림픽이 일단 잘 되면 일단 그 공이 좌우간 지금 문정권한테 돌아가지 않겠어요? 잘 되면. 제가 이제 이걸 사실 우리가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되거든요. 본질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서구처럼 다른 서구처럼 서구 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통 이제 우파 정권이 계속 들어서다가 그리고 또 좌파 정권이 또 유럽을 이제 그 휩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지역은 우파 정권에 섰다가도 좌파 정권도 서요. 그렇죠. 그 좌파 정권 섰는데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몰락하다 보니까 무상 분배다 뭐 계속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그다음 국민들 다시 이제 우파 성향으로 다 돌아서게 되고 그 우파 정치인들 다시 등극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나는 선택하면 될 문제인데 과연 그런 서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같냐는 거예요. 본질이 틀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북한만 보더라도 남한은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치근에 있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역사 유래 과거 역사에도 이런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지옥 같은 나라 뭐 미국 트럼프 그러잖아요. 그 가문 국가라고. 그 정도로 불리는 그런 나라가 현재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재인을 우리가 간첩 문재인이라고 저희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극도로 이제 우려하면서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구처럼 우파에서 정권 잡았다가 좌파에서 정권 잡으니까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과정이냐. 사실 차라리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냥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알다시피 문재인 저놈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방제 통일이에요. 사회주의 체제 변혁, 체제 대한민국 민주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민주 체제를 바꾸려는 그들 목적이거든요. 너무 나간 얘기고 아까 뭐라도 잘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이 설령 진짜 동계올림픽을 정말 적극적으로 뭐 북한하고도 화해하고 평화 이전 공시를 통해서 뭐 역이용하든 간에 이렇게 평화롭게 해가지고 성공지 출원했다 칩시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그래도 뭐 문재인에게 이익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상황이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가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 간첩 문재인이 그리고 북핵 김정은이가 그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분단도예요. 지금 좀 아까 하신 그 내용이 아주 명료한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안이 뭐냐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답변을 잘 하신 게 그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것이 문재인의 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요런 자세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갖고는 뭐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다. 당연한 거죠. 저 요런 답변을 그 사람 댓글 다른 분들에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동계올림픽을 폭망하게 만들어야만 문재인의 얼굴을 깎아내리고 잘 되면 문재인에게 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방식이다.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결국 나 말했잖아요. 저 간첩 문재인 정권은 동계올림픽 북핵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북해 김정은이가 남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말 칭송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대본이 된다면 그래서 강원도도 만약 발전 이룬다 칩시다. 그럼 걔들이 생각하는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면 딴 거 없습니다. 저놈들 전략은 뭐냐면은 남한 경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면은 남북이랑 이 경제차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차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차 이렇게 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통일에 대한 통일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통일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걔네들 통일 안 할 수가 없죠. 북한 주민들 금지를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이 차라리 얘들 개방을 하면 돼 사실은. 북한이 서구 러시아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방을 하면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하고 얼마든지 경제 교류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체제가 이제 맞아 죽겠죠 바로.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죠. 문제 김정은이 그 자식은 그놈은 완전 가다피처럼 되겠죠. 언제는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답은 여기에 있어요.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남북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럼 뭐 어떤 통일된다 통일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데 문제는 북한이 개방할 수가 없으니 결국 답은 뭡니까? 남한 경제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똑바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간첩 문재인 정권이나 과거에 좌파 정권들이 김대중 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우리 남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북한이 좋아할 리가 없죠. 경제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경제. 바로 그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 원하겠어요? 문재인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지피지기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이 누굽니까? 문재인이가 진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경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문재인 공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놈들이 대한민국 경제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원한다? 착각하지만 거기서 또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적을 똑바로 모르니까 자꾸 우리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설령 문재인 정권 쟤네들 완전 머리에 총을 맞아서 북해 김정은이하고 총을 맞고서 이놈들이 동계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해가지고 한다 칩시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내가 강원도 좀 먹고 살기 더 좋아지고 남한 사회도 많이 화합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싸우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구처럼 단지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정권을 좌파에서 정권을 간 걸 우리가 우파에서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가 노리고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때로는 목숨까지 그걸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호쾌하게 만약 걔네들이 성공적으로 치면 칩시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런 게 하지 않았어?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줬는데 오랜만에 저 좌파 정권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제를 박살내는 데만 일조했던 그놈들이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박수 쳐주면 되죠. 좋은 평가 줘도 괜찮습니다. 왜?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나라를 위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했죠. 이게 서구의 좌파하고 우리나라의 좌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좌파하고는 안 싸웁니다. 좌파하고는 대화가 돼요. 진짜 좌파하고는. 근데 제가 싸우는 세력들은 불순 좌파예요. 좌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걔네도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걔네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짓과 불의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금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많이 나오죠. 하도 파도 안 나오니까 이놈들이 국정원 그게 뇌물이라고 진짜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는데 그런 식으로 엮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난 과거에 그분이 대통령 계실 때 이런 일들 불거져 초기에 국민 앞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대통령 임기까지 단축시키겠습니다. 1년을 내가 단축하겠다고 임기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왜 그때 북핵 위기하고 엄청나게
국내외적으로 이제 혼란 시기니까 혼란이 가지 않게끔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퇴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박근혜도 그런 말에서 초심도 좀 의아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스스로 대통령 임기까지 단축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고 국민이 부여한 5년이나 임기인데 박근혜도 스스로가 1년 단축하고 나오겠다고 얘기하기는 나 솔직히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왜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까? 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이제 언론들 있잖아요. 언론들도 외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박근혜가 뭐 한마디로 진짜 완전히 좀 인간 이하잖아요.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흉악범이죠.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인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을 보자고요. 21개 범죄를 했다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설령 그놈들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자기 죄를 감추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드러냈잖아요. 본인은 드러내고 그렇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용서 구해내고 본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죄되는 게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 네? 솔직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촛불 들고 있는 그놈들이 분노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놈들은요 진짜 기뻐 날뛰는 정도였어요. 최순실 게이트 터지자 걔네들 즐거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있어요. 네? 어떻게든 박근혜는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네? 그 안에서 이게 딱 불거지. 물론 그놈들 다 공작이었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지만 거기에 박근혜도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었어요. 최순실 과거에 최태민까지 올라가지만 그 관계에 끊지 못했던 거.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유교수 의사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 그 이후에 박근혜라는 그 인물이 그때 당시 20대였거든요. 20대 의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네?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근데 결국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남은 모든 인생을 붙인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못다 이루었던 네? 그리고 통일조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번영 그걸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고 나왔던 거고 국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치 이제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제 임기를 단축시켰다 얘기한 것조차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언론들은 마치 끝까지 박근혜가 거짓말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갔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약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물러서는 식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게 일단 그 문제는 그래요. 사실 그 이슈도 상당히 얘기하자면 상당히 긴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가장 처음에 실망하고 가장 좌절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헌신했던 사실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그분들이 가장 처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도 있겠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진심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용서했어. 그래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걸로 어림없어. 물러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탄핵 무효를 외치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우리가 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고 우리가 그 과정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댓글을 쭉 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문제 그는 정리가 되겠죠. 그 부분은 예, 그건 정리가 됐으니까 네. 그 동계올림픽이 잘 되어서 그 공이 문재인에게 돌아간들 응? 그거를 시기하는 그런 자세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바라는 게 정권이냐 아니면 나라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렇죠. 그래, 문재인 너 국격을 먹어라. 높이는데 문재인 너 먹어라. 저놈들 머리에 총을 맞아요. 총을 맞아가지고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어. 아니 박수 못 쳐줍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서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정권 잡자고 정권 부파자에서 정권 잡고 우리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질을 바라봐야죠.
이게 지피지기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사실은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절대 원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증거가 다 나오는 게 개회식 날 바로 전날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검찰하고 얘네들. 네? 이 자식들이 계속 뒤지는 거 네? 말로는 뭐 평화올림픽을 개최 이게 국가적인 사안 아닌가요?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네? 국가적인 이제 행사가 축제적 행사인데 그걸 하면서도 국내에서 얼마나 남남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까, 쟤네들이? 그렇죠. 오죽하면 지난번에 북한 응원단들 봤잖아요. 가면 그 김일성이 가면 그 김일성이 가면 아니면 뭐 김정은이 가면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남남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목적이라고요. 그게 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놈들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서가 눈앞에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놈이 연방제 개헌이 목적인데 이번에 자기네 손으로 또 눈에 보이는 권력이니까 제가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싸워왔어요. 네? 마치 이제 곁으로는 약자인 양 하면서 이놈들을 온갖 더러운 권력들을 다 자행하고 있던 그대로 싸웠는데 지금 걔네도 권력이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민심이 이반이 되면은 자기 손으로 동계올림픽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선거도 끝장나버리거든요. 그렇잖아.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이놈이 동계올림픽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느라 국민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 걔네들 계획 끝납니다. 그 연방제 개헌도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계올림픽 망치고 싶은데 자기 손을 할 수가 없으니 보수 진영의 손을 빌려서 망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말했지만 자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태극기, 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좌파 세력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동계올림픽 때 태극기 가지고 선수들 응원하면은 저 사람 우리 편이네? 탄핵 그 반대 세력이네? 자기네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야 당신은 문재인 지지했잖아 왜 태극기 들어?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동계올림픽에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좀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사실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됩니다. 응원을 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맞아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 우리 일부에서는 뭐 화형식도 하고 상영가 그것도 뭐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네? 좋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인데 전 세계가 알기 때문에 그가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유튜브 보면 나와요. 영상들이 나오는데 경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욕설하면서 막 태극기 보고 내리친다든가 싸운다든가 네? 이렇게 유도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우리 태극 전사들, 국가대표들 그들조차도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네? 자기네들 문제 이번에 김아람 선수라고 아세요? 그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에 이제 나온 선수인데 김아랑 선수.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그 김아랑 선수의 헬멧 뒤에 이제 한 가운데다가 그 노란 리본을 붙여놨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세월호. 그렇죠. 리본을. 세월호 노란 리본을. 그게 뭐 사실 뭐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자 그런데 그 김아람 선수의 왼쪽 가슴에는 그 태극기가 달리지 않습니까? 같이. 네? 지금 이걸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 동계올림픽은 모든 국민들이 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문재인을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가적인 행사가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동계올림픽 폭망이라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마치 외쳐버리면은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네네. 그 정리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잘 되는 공을 문재인이 먹는다고 좀 해서 그거를 폭망하게 하려는 이런 협소한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가지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이제 또 네. 계속 너무 이제 하면서 질리는 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시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좀 재밌게 듣게 하자. 왜냐면 지금 우리 그 정 대표 얘기도 들어보면 그
압축돼 있는 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확 노도같이 밀려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여유를 찾을 계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좀 재미있게 해보자. 그래서 일단 우리 유튜브 시청률을 저도 지금 일단 시청률이 높고 어쨌든 많은 반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다 뭐 아이고 너무 지루해, 너무 뭐 빡빡해, 뭐 이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사회적인 힘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제가 주장하는 바를 아마 이제 그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다시 사람들이 왜 그런 저항하는 댓글을 냈냐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응? 문재인에게 그 공이 돌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한 이 지금 오늘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기분 나쁘고, 응? 일단 감정이 좀 앞서니까.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나 저 사람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나한테 감당도 안 되고 일단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수긍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던데. 수긍하는 분들도 더 많죠. 더 많죠. 그래서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수긍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끝까지 저항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건 이제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동계올림픽은 이제 저번 동영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아까도 저는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우익 진영의 그 단결을 가로막는 프락치 세력들이 깊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조갑재 씨 같은 분도 계속 주장한 게 우리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와 이런 걸 주장했는데 오히려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 입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 입에서 조갑재는 위장보수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뭐 정규재도 뭐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그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이제 극렬한 사람들은. 그리고 대선 초기에 보면 안철수 지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문재인과 거의 대등하게 된 시점이 있었잖아요. 어느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문재인 37% 뭐 안철수 뭐 36% 뭐 이래갖고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었냐 하면은 문재인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문재인 표가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면서 찾다가 안철수한테 풍선효과식으로 몰려가가지고 갑자기 안철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뭐 10몇 프로 하다가 갑자기 뭐 30몇 프로까지 올라가면서 문재인과 대등한 그때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 시점에 그래서 안철수도 그때 뭐 목소리까지 뭐 웅변 톤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굉장한 어떠한 이제 안철수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됐다가 또 우리 태극기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가 있고 박지원이는 이건 뭐 문재인이나 똑같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 이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이게 뭐 같은 건데 안철수가 문재인의 대안이 못 된다. 안철수도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돼가지고 또 확 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보고 조갑재 씨가 우리 우익 진영 안에는 이러한 프락치 세력들이 열심히 분열 정책을 하고 있고 이 보수 우파의 분열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양 진영의 대결에서 절대 이런 식으로 분열화 정책이 되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뭐 단결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제가 이제 태극사랑 합창단 이제 합창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나는 홍준표를 지지해, 나는 조원진을 지지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쌈나고 깨져버려요. 아, 조원진이 욕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아, 홍준표가 어때서? 이러면서 돼갖고 분열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하고 모여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분열될까봐 그런 이야기를 숨기고 그냥 모이자. 이거는 너무 연합이, 예? 너무 느슨한 것이고,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아, 알고 보니 그러면 내가 틀렸네?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통합되고, 이게 건전한 어떤 여론 형성 내지는 통합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건전한 통합 과정이 안 되고, 뭐 조원진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조원진, 뭐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홍준표. 그래갖고 무슨 이 양진영이 지금 더 원수예요. 이래 갖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대한애국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당장 사실 6.13 지방선거도 이제 얼마 남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제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과거 이승만 이제 우리 공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우리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지금은 진짜 우리가 뭉쳐야 될 때가 맞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사실은 이제 저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애초에 우리가 저는 물론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제가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대한애국당도 이제 새누리당이 뿌리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분열돼서 나갔던 건데, 우리가 그때 내세웠던 건 사실 이때 대한정당이거든요. 대한정당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때 당시에 완전 탄핵일풍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문화적으로 해산이 됐었으면 뭐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는 기대하기 힘든 거였고, 우리 그냥 단순한 그냥 희망사항일 줄 모르겠지만, 어찌 더 위험했죠. 자유한국당이라도 그나마 이제 건재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 이제 개헌 이런 것도 저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석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사실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이유도, 그때 우리가 반역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탄핵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그동안 계속 우리 보수 정당이 한 개의 정당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이제 개명하고, 좀 한동안에 있다가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새누리당을 다시 창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누리당 내에서 또 그 안에 좀 마찰음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대한애국당이 조원진 씨가 이제 끌고 나가서 창당을 한 것이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모당이죠, 모당, 원래. 그렇죠. 그 새누리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딱 정리하고.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할 얘기들 많아요. 그는 따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고, 사실 명분 없이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한애국당이 이제 조원진 의원이 이제 분당에 나갈 때 명분 없이 이제 거짓수로 시작했어요. 거짓수로 이제 당원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당원들을 이제 개망을 해서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붙고 뛰쳐나가가지고 당을 만드는 이제 이런 일이 됐는데, 여하튼 간에 일단 그건 둘째치고, 여하튼 간에 이제 대한애국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이제 우리는 기존의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의 정당을 좀 대체하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충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대한 정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매 선거 때마다 솔직히 보수 진영에서는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묻지마 투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 떠나서 그냥 내가 보수 성향이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 나오시면 괜찮겠지. 가 찍어줬더니만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찍어줬던 유권자들 뜻을 완전히 위반을 해버려가지고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또 어찌 되겠습니까? 정당이 없으면 또 선거가 오게 되면은 또 자유한국당 찍든지 그렇다고 문재인 간첩 그쪽 정당을 찍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기권을 하든지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이나 그쪽에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하철 나온 사람들도 선거 때만 와가지고 뭐 부탁하고 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끝이잖아요. 관심 없잖아. 특히나 우리 보수 진영이 더더욱 그래요. 과거에 이제 우리 원주에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랬었고, 그 이계진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가 이제 됐으면은, 당연히 우리 보수 진영, 그때 우리가 박사모, 제가 박사모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하고도 소통되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를 더 견제하고, 우리를 더 멀리 해버려요. 아니, 소통 자체가 끊어져 버려. 대신에 이 사람이 좌파 진영 있잖아요. 좌파 진영 시민단체에서 뭐 집회하고 이런 데는 꼭 가가지고 고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것도 배워야 되는 게 과거 통진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민노당이 어쨌든 뭐 이런 바뀌다 보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좌파 그쪽이 정당 소수 정당이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키워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진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얘네들 발목을 딱 잡아요. 못 가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도 뭐 하다못해 원주 같은 경우 원주시장 누가 후보 나오잖아요. 그 더민주 나오잖아요. 그럼 뭐 과거에 뭐 통진당 얘네들도 후보를 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그래도 얼마의 표라도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요즘 같은 경우는 딱 당선되면 뭐 30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몇 프로 차이. 한 5%나 한 10% 내외. 이래서 이제 차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과거 민주당이지 얘들도 이 작은 소수 그 진보 정당에 있는 이 유권자 표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당선된 다음에도 얘네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끌어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뭐 채용하고 이런 관계들이 매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뭐 민주 후보가 자기네들 정당의 뜻을 만약에 또 한다. 그럼 뭐 단일화 해가지고 밀어주고.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우익 진영의 단일 후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또 뭐 너도 나가고 이러면 거의 필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우익 진영이 단일화 후보가 나간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직접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오늘 그 인터뷰하면 내가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단일 후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탄핵 전국 때 탄핵 전국 때 어쨌든 이제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래서 따라 그때 뭐 바른정당인가? 바른정당. 따라 나갔다가 지금 뭐 일부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 이에 대해서 솔직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네.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무조건 우리가 이제 와서 당신들 탄핵 때 찬성했지 니들은 역적이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녕 싸워야 될 적은 저 간첩 문재인 정권하고 저 종북 세력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좀 뭐 봉합된 듯 보이죠? 그렇죠. 봉합된 게 아니에요. 네? 이 당장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공천 문제 해가지고 또 엄청난 갈등 파열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설령 우리 특히 이제 그 우리 애국 국민들 마음속에 좀 마땅치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이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솔직히 저는 공개적으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제 물론 그때 자기네들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었겠지만 판단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 했다.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또 좋아요. 그게 여하튼 뭐 정치적인 구도를 다 떠나서 뭐 김무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지. 정말 걔네들이 탁탁탁 놔놓고서 그냥 모든 이해관계 다 놓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죄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네? 얘네들이 저지르는 거에 비하면 박근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제 같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도 과거 새누리당이지, 거기서 탄핵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까? 대충 기억나잖아요. 유승민이라든가, 뭐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났을 때, 지금처럼 이런 간첩 문재인 정권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 북미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한미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고 좀 북핵 문제 그리고 이런 우리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구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 그 나라가 망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적화 통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과연 그들이 다 생각을 하고서 탄핵에 찬성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했다면 안 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김무성 이제 뭐 의원이라든가 그 탄핵에 찬성했다 앞장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거든요, 강원도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당신들은 그 단순히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또 과거에 뭐 친박 세력들에 대한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불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을지라도 설령 당신들이 정말 지금의 문재인 저놈들이 하고 있는 적화 통일로 가기 위한 가고 있는 그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한 번 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신을 찍어줬던 유권자들, 자신 찍어줬던 유권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태극기 민심 비롯한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일 텐데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설령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 끝까지 가져가도 좋아요. 근데 어차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단축하겠다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당시에.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탄핵을 찬성했던 간에 그걸 우리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말자는 거예요. 묻지 말자. 근데 대신 묻지 마. 왜? 나라가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지금 간첩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로 가기 위한 이렇게 적화 통일을 가기 위한 이런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뜻을 같이 한다면 얘네들 가차없이 우리가 죽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까지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면은 자 지금이라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거리에 그 차디찬 1년 넘게 그 2년 가까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그들에게. 네? 그들의 사실 그게 필요해요.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도 용서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난 믿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국민들은 용서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김무성이나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태국 집회 딱 나와서 딱 인사 딱 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얘기하면 태극기 사람들이 용서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뭐 또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난다든지, 응? 그런 데 대한 자신이 없다든지, 뭐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할 때 계산서가 안 나온다. 이래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단일화에 대한 답은 딱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의 답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때 탄핵에 찬성했다든가 거기에 동참했다든가 그쪽 편에 서 있던 자들이 그렇게 진정을 해서 사과 이렇게 될까 생각 못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갑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일화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뭉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잘못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국회의원이나 내가 찍어줬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유권자의 뜻에 반해가지고 박근혜 또 탄핵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개인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평상시 해보지도 않았던 이렇게 거리에 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 토요일만 합니까?
주중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젊은 층도 좀 많습니다. 뭐 30, 40대도 많이 진짜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 삶에 엄청난 희생을 좀 가중시켰던 그 책임이 사실 그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당신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지고 1년 넘게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자진탕 깜빵에서 네? 그렇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들이 정말 여전히 그럼 어떻게 이들이 김무성이나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저렇게까지 돼 있는데 네? 그분이 저지른 잘못하고 지금 설령 그분 잘못하고 지금이 이미 당하고 있는 네? 그 비교했을 때 이 무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현격하게 난 기울어졌다 보거든요. 그렇죠. 법의 형평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권조차도 지금 거의 다 박탈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흉악범이 돼버렸죠. 네? 그냥 흉악범. 아니 지금 변호비로 쓸 그 돈마저도 다 압류해버리고 압류하고 이 미친놈들이 이 그 법원이라는 자들이 지금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봤을 때 분명히 그거예요. 그 어쨌든 이번에 뭐 우리 강원도 같은 거 황영철, 네, 홍천 이제 그쪽에 있는 황영철이나 권성동이나 예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도 여전히 이제 솔직히 적개심이 있죠 그들에게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반성하지 못한다면은 솔직히 그 영원히 그 사람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데 맞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어설프게 단일화 그는 착각이에요. 그럼 뭐 모두가 죽는 거예요. 네? 예,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되 네?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이 탄핵에 대한 이렇게까지 될 문재인 저는 설마 솔직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최소한 탄핵이 됐으면은 뭐 지네 생각이 있던 그 뭐 개헌이라든가 그렇죠. 의원 내각제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남들 그렇게 계산하고 했는데 결국 지네도 뒤통수 맞은 거예요. 문재인하고 이제 저놈들한테 결국은. 네? 그렇죠. 위험한 길로 가다가 그냥 그 길을 통과할 줄 알았는데 다리가 무너져갖고 빠져버린 거죠. 그냥 좀 위험한데 하면서 그래도 건너갈 거야 생각했는데 못 건너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네. 단일화의 길은 탄핵에 찬성한 구새누리당의 뭐 황영철 무슨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까지는 철회 안 해도 좋은데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다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반성을 하면서 나오면 그러면 단일화의 길은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단일화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뭐 그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쉽게 말하면은 아직도 그런 놈도 있어요. 장재원 같은 경우. 나중에 솔직히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보면 기도 안 차더라고요. 장재원가 한번 TV 자주 나와요. 뭐 대변인인가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동계올림픽 평창이 동계올림픽 뭐 평양올림픽이 됐다라고 이제 헛소리하고 있는데 누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지네들 탄핵정부를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걸 지가 이 유권적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탄핵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사과부터 한 다음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됐다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문제는 저도 많이 생각해 본 문제거든요. 네네. 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솔직히 반성 안 하고 끝까지 뻗팅기면서 나 안 훔쳤어요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요 내가 훔쳤어야 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옹탕 뒤집어 쓰고 폭삭 망할까봐 나 끝까지 안 훔쳤습니다. 나는 안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샥 무너질까봐 그거를 좀 걱정하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해서는 지금 그래도 뭐 그냥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버티면서 나가는 게 그래도 내 생명 유지하는 데는 좀 유리하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설령 이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결국 그 초래한 결과가 이 정도가 됐으니, 최소한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 자기를 지지했던 유권자에게 사과를 하고, 만약에 반성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대신에 만약에 이제 그러지 않고, 쉽게 말해서 좀 표현다 좀 센 까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또 이제 하잖아요. 그럼 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 후보,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가 지금 뭐 지가 당장에 뭐 지방선거 출마하진 않겠죠.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겠지만 권성동이 줄 섰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믿고서 공천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히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럼 그게도 우리가 대한정당에서 후보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게 같이 후보를 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그놈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그건 필요하다 봐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또다시 들어가 본들 나아질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우리 유권자 하나만 한마디로 개대적 수술을 인정할 뿐이에요. 지네들 아무리 개판 치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지네들 찍어준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보수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기대를 우리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성하지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나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둘이서 나가서 둘 다 떨어지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을 반성하고 오면은 받아줘서 단일화된 후보가 나가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 이게 그렇죠. 제일 좋은 그렇죠. 거고. 네.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반성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이쪽 대안 후보도 나가서 그럼 이제 우파가 이제 분열되는 거죠. 후보가. 둘이 나가면은 이건 무조건 필패하는 거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은 반성을 안 하는 거를 그냥 개돼지같이 받아들여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대로 당선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라도 계속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이러는 것이 세 번째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죠. 그거는 차라리 두 번째 거 둘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을 때는 응징 차원에서 나가서 둘 다 떨어지는 거.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도 무조건 배제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우리도 한 발 뒤로 물러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배제시키지 말고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반성해서 공을 세워라. 그 공을 세우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기회를 주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일지라도 근데 그들이 설령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했을 테니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놈들은 이제 간첩이었죠. 애초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을 저 두 번째 이제 찾아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 작업. 응? 장제원이 불러다가 너 반성해라. 그리고 태극기 집회 나가서 큰절 딱 하고 사죄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죄합니다. 하고 내가 반성하고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라. 하는 그 말을 누가 할 거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만난 게 유튜브를 하되 뭐 신문 기자식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말고 저도 태극사랑이 제 종견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5명 이상만 지금 2명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좀 몇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목사님이라든가 이분도 정견을 좀 발표하는 게 있으니까 또 젊은 애에서는 슈타인즈 채널도 그러니까 크고 잘 되고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제가 대선 전국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게 뭐냐 하면 유튜브의 그 진행자의 구독자 수를 다 모아가지고
제일 많은 구독자 수가 지지하는 그 후보로 단일화하자. 제가 그런 내용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응? 지금 여론조사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단일화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서로들 뭐 조원진이다 뭐 또 누구야 홍준표다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조원진과 홍준표로 갈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원진을 지지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으냐, 홍준표를 지지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구독자 수를 세 가지고 더 많은 걸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해프닝으로 이제 끝난 거지만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다급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병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 뭐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네도 이쪽 관계도 있고 당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당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또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 대표나 뭐 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유튜브 이건 뭐 정치가도 아니고 정 대표는 여기 뭐 새누리당 이쪽에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제도권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신 말씀이 아주 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리 그거를 무조건 죽여버리는 걸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주는 조건이 살 수 있는 길을 조건이 네가 너의 과오를 인정하고 응? 탄핵에 찬성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건 그대로 네 소신대로 나가되 분명히 어떠한 우리 우익 진영에 타격을 준 건 맞으니까 타격을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반성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힘을 밀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도 한 번만 좀 자기들 좀 더 돌아봤다면은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임기를 1년을 단축시키기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아주 충분히 그걸 패착을 둔 거죠. 네, 그러니까 패착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그렇게 경솔한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경솔한 분은 아니라고 받았고 결국은 여하튼간에 이제 민노상이 됐어요.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일들을 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진 않다 생각해요. 제가 사실 구상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원주니까 이번에 원주시장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원주의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물론 뭐 원주시는 이제 뭐 작은 시군 아니지만 뭐 우리 광역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 원주 지역에도 안보단체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고 안보단체장들이나 이제 정말 이번만큼은 이제 우리가 애국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원주시장을 이제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만약 이런 마음까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금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후보 출마 예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자들을 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받고 나온다고 해서 당선되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70-80%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공천 받아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그 지역에 애국 보수 진영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그 평범 우리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정당을 떠나가지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 있으면은 한번 자리를 모아가지고 다 나와라. 다 있는 데서 서로 정견 발표도 서로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거기서 그런 질을 하는 거죠. 지금의 탄핵 이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들 중에 누구는 분명히 탄핵에 뜻을 같이 했다든가 찬성했던 사람도 있지 않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본 입장을 밝혀가지고 그걸 해소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대의를 위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로 서야지.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을 한다면은, 애국 보수인이가 압승을 한다면은 상호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완전히 또 필패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완패를 해버리면은 이거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열하고 가면, 뭐 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풀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문제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했던 자들이나 반대했던 자들이나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면 다음 후보가 되면은 무조건 하나 뭉칩시다라고. 네? 그래서 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네. 이제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야권이 돼버렸잖아요. 야권 또는 뭐 저는 이제 보수란 말을 좀 쓰기 싫어하고 이제 우익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수가 아니거든요. 무슨 보수 진보라는 이 구별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본인들이 나는 진보라고 말하는 나는 민주 세력이고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좀 성격상 좀 과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용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이 무조건 옳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갖고 막 밀어제끼는 거, 이런 사람들로 저는 보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보적인 사람이란 거는 상대방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인 것이고, 그건 세계적으로 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고,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고, 폭력주의자, 또, 절대주의자, 또, 나만 옳고 넌 틀렸다. 그리고 그러면서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무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진보는 그래, 당신 얘기 다 해봐라. 다 들어주고 그래서 토론하는 건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 넘어갔고요.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우익 진영의 이런 지금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가 지금 확률이 뭐 약하다. 이거를 국민들 다 인정해요. 그리고 아마 한국당 사람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대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천만 받으면 좀 된다고. 예. 그래서 봐도 떨어질 확률이 70-80%. 예,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제 저는 방송 진행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저쪽에서 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밑에 들어가야 내가 시장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어떤 우리가 인상을 주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조직만 만들면 되고, 그건 큰 조직일 필요도 없고, 지금 지금 우익 진영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꾸 한 큐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한 큐에 다 해결해 버리는 거. 거기에 너무 매달려 갖고 그냥 막 집회만 하려고 그러고, 응? 근데 그런 거는 힘이 없고요. 물론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떠한 지금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이란의 호메이니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종교라는 힘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낙점을 받아야 자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복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는 이슬람교 같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홍준표라든가 주원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카리스마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올바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약간 조직화가 안 됐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제가 얻고 제가 또 공감하는, 늘 생각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말하자면 위원회까지 안 가도 좋아요. 어떠한 조직, 어떠한 A라는 조직.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이걸 통해서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어떤 인상, 그걸로 해서 몰고 나가자, 이런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무주공산이잖아요, 지금.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럼 우리 뭐 하느냐? 주인 나오세요, 주인 나오세요. 그렇게 소리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울타리 딱 치고, 여기 우리 내 땅이야, 내 땅. 그러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고, 더 나쁘게 말하면 도적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된 거거든요. 약간 혼란할 때 가서 물타리 딱 치고 도적들 딱 뭐하고 나라 딱 건국하고 처음엔 도적질 했지만 나중에는 뭐 오히려 도적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런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어떤 이러한 지금 호메이니를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박정희 정신이라든가 박근혜에 대한 추앙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란의 호메이니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이런 지주는 좀 되거든요. 이런 정신적 지주 밑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와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줄게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어느 정도의 조직체를 가지면, 그래서 저도 지금 하죠 하는 게, 우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왜 막강한 힘을 가냐면,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은, 제가 그전에 조회수가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한 번 올리면 항상 뭐 3천 조회 이상 넘어가고, 뭐 많이 올릴 때는 뭐 9만 조회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500명, 어떨 때는 뭐 200명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내 방송을 보는구나. 내 이름을, 그러니까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진국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이 유튜브가 힘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러한 어떤 그 조직 형태, 이걸 해서 지금 6월 달에 이제 선거까지 지금 한 4개월 남았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이거를 우리가 뭐 강원도면 강원도도 어쨌든 한 거점을 딱 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무브먼트로 딱 나가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제가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 계속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에는 뭐 참여연대라는 그 조직이 있고, 이제 원주나 이제 각 지방에 보면은 원주도 원주 시민연대라고 있어요. 원주 시민연대라는 그 이름 안에 이제 각종 진보단체, 좌파단체들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연대죠. 하나의 연합체. 이게 각 지역마다 이런 연합체가 그 진보성, 좌파 성향의 어떤 이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지역의 어떤 뭐 민주당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서 성명을 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조직을 상대할 만한 지역의 연합체가, 애국 보수 진영에는 연합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번 시도를 했던 게 이제 나라사랑연합회라고 해가지고 나라사랑 부산연합회, 나라사랑 뭐 원주연합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나라사랑이라는 그 이름에 연합회라는 해고 그 가운데 지역명 붙이면 되니까 이걸 중앙에서부터 만들게 되면 또 이제 하나의 그 관면 조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각 지역에 보면 그냥 지역에, 우리가 또 특히나 이번에 얼마나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들 중에서 또 안보단체 장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 지역에 이래서 우리 나라사랑 우리 원주 연합회를 만들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선거 때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한쪽으로 편성되지 않게끔 여론이. 왜냐하면 지역에서 좌파단체만 연합체가 있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만 비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애국 보수 진영에서 뭐 목소리를 내줘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한 수건이었어요. 그런 걸 만드는 걸. 그럼 무슨 하자고요, 그거. 네. 그거를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나중 얘기고, 결과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행동주의, 실천주의이기 때문에, 맨날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생각만 하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왔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 같은 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거기 공천만 받으면 바로 된다, 이런 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근데 사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공천 받고 나와갖고 안 되겠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공천 받은 사람도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여기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어쨌든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기 지역에 쉽게 말하면 내 지역.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태극기 집회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울이나 어떤 전국 한 90점을 해가지고 사실은 벌써 2년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랜 기간이에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모두가 지치는 기간이에요. 저는 내가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 이제 1년 거의 1년 안 했죠. 어쨌든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집회가 우리 탄핵을 막고 그다음 다음에 좀 선거 치료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때 이미 우리가 지역에 내 동네, 내가 사는데 거주하는 동네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이제 이 구성원이 됐잖아요. 이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소수일지라도 곳곳에, 동 단위도 좋아요. 동 단위까지 우리가 어떤 단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역 시민들, 내 주위의 이웃들, 내 주위의 지인들, 그들이 모르고 있고 그들이 언론에 의해 가지고 외국된 언론에 의해 가지고 쏟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캠페인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걸 지역에서부터 해나가야 돼요. 이걸 다져나가야 돼.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엄청난 크거나 폭발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네? 사실 이래 되면 우리가 적은 열정과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계속 하면 뭐합니까? 그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어쨌든.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가장 염려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거짓에 맞서 싸우면 절대 우리 어설픈 거짓수는 이거는 100점 100패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주장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고 이게 진실일 때 우리가 그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진실을 얘기할 때만이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거짓을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걔네한테 먹이가 되거든요. 먹잇감이.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유튜브에 혹시 서울의 소리라고 보신 적 있나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서울의 소리라고 백은종 기자인데 그 사람은 서울의 소리 대표인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습니다.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태극기 집회한 데마다 가고 있어요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곳마다 찾아가가지고 마이크 카메라 들이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그럼 자기는 다 영상을 찍고 있죠.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북폭하라고 미국한테 빨리 북폭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 살 만큼 살았다고 지금 북폭이 뭔지는 아냐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인데 당신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니네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당신 자식도 당신 손주들이 죽는 거야. 그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마땅히 말도 못해. 대꾸를 못해요. 네. 대꾸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좀 약간 시비 붙으면은 태극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치고 그래요. 영상 다 찍히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러죠. 야, 태극기가 니네 털 자격도 없어. 태극기가 무기야?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태극기를 이런새 폭력 도구로 쓰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찍고 있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조회수가 수십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 평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창에 가가지고 평창에 가가지고 평창에 평양 올림픽이라 얘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은 이거 세계 축제인데 이거 축제가 진행될 때는 전쟁 중인 나라도 휴전을 하고 잠시 이제 휴전을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평화롭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전부 나서게 노력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태극기 들고 와가지고 망이라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 동계 올림픽 방해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나 젊은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누구 쪽에 손을 들려주겠습니까? 당연히 그쪽 사람은 그 사람 서울에서 말하는 게 맞거든요. 맞죠. 네? 네. 지금 우리가 태극기 집회하고 있는 게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정을 들고 그런 시간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그렇게 전국적 모이는데 고작 그런 한 사람을조차도 제대로 설득을 시키는 한 사람조차도 꺾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패배 연속이에요. 패배 연속. 그 영상을 보면요, 어느 누구나 제대로 대항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기는 사람이. 전부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이래요. 자기는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며 찍고 있죠. 완전 100% 패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세로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갑니까, 그래. 우리 스스로 무장이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좌파 진영 걔네들은요, 한마디로 집회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노동자들 뭐 데모를 하잖아요? 그냥 그리 악당합니다. 야, 우리 나가니까 같이 나가자. 이렇게 따라오면, 오합지졸이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안 나갑니다, 걔네들. 집회를 하더라도 이 집회를 왜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관련 법령부터 해가지고 학습을 해, 학습을. 딱 모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야, 이래서 정부가 잘못되고 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이걸 요구하는 거야. 다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할머니나 하다못해 아주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마이크를 갖다 들어도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육하고 있나요? 그냥 나와라. 야, 머릿수 채워. 이거는 아주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요? 우리가 허비하고 우리가 소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모하고 있는 그 열정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심은 계속 이반되고 있고, 네? 한편 얘기하는 게, 누구는 그러죠. 뭐 20, 30대가 마치 많이 돌아서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나 그것도 그놈들 하나의 공작 중에 하나라고 봐요. 20, 30대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렇지. 걔네들이 하도 이제 문재인 진짜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다못해 뭐 한마디로 그랬잖아요. 이번 올림픽을 지네들 뭐 남북 어떤 지네들 그 정치적 공식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년 동안 서로 팀워크를 맞추고, 이거 한마디로 팀워크인데, 그렇죠. 한순간에 깨버렸잖아. 그렇죠. 니네 희생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순간으로 20, 30대, 죄송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20, 30대 젊은 성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한다든가, 에이씨, 뭐 저런 거에서 돌아섰을 때, 그들이 그 외국 보수진영, 태극기 진영에 왔을 때, 야, 여기가 진실이었구나. 여기가 진정은 내가 함께 있어야 될 곳이구나라는, 이런 걸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20, 30대 젊은 성들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맞이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냐고요. 저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우려된 거, 내가 만약 20대라 하더라도, 문체는 못 모르고 문재인을 찍었어. 근데 문재인 저 한우 꼴본 거 저거 완전 또라이야, 완전히 북한에 꼼짝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하는 짓이 저래. 에이씨 하면서 내가,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건 아니고 하면서 돌아서 넣어가지고 터키 집회에 왔는데, 여기서 뭐 미국보다 북폭하라고, 뭐 전쟁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도대체 할아버지들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오히려 와가지고 더 실망하고 돌아갈 여지가 난 크다고 봐요. 지금 같은 상황은. 게다가 솔직히 우리가 뭐 지난번 잠시 얘기했지만,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걔네들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수십만자 100만원, 200만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동계올림픽까지 관련해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백원종 기자가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내가 영상 보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자기도 내가 이제 통화를 해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직접 대면하게 나오고 해요. 네? 그게 전화했더니만 제가 나하고 통화하다가 나한테도 약간 시비 걸려고 하다가 내가 안 먹히니까 자기는 뭐 조선의열단을 뭐 하고 뭐 개성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것에 이제 조선의열단의 그 김홍봉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그 과거 독립운동가였죠. 그 존경하고 그걸 뭐 개선한다 이러길래, 자, 이 새끼 완전 빨갱이에요. 왜 빨갱이냐면 김홍봉이 어떤 놈이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중에서 명예 내가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결국은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립운동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북한, 괴뢰공 군복 입고 장교 입고서, 병사들 인솔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남한 국민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 일으켰잖아요.
김원봉이가 그 임원 무력상해가 어쨌든 핵심 주요직에 있던 놈이에요. 북한군에. 네? 이런 놈을 지금 개성하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김원봉. 네? 김원봉. 네? 조선어열단. 조선어열단. 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들 뭐 얘기하고 뭐 지네들 당당히 지네들은 태극기가짜리 얘기하겠지. 네? 결국 이 자식들은 북한 인공기가 걔네들 주인이 맞죠. 김원봉을 존경한다면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 들어와도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오히려 호되기를 하고 이제 몰아쳐야 될 텐데 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우리가 피하는 모습만 계속 이제 영상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유튜브에 이 친구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백은종 기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으니까 내가 한번 만나자. 나 서북청년단 구교사대장이라 얘기하고 자기도 한번 자기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이제 연락이 오나 하면 생방으로 하겠죠. 생방으로 이제 토론하자. 공개 토론을.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한 친구도 있어요. 그 둥그리 교주라고 박성수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도 행동가예요. 좌파 진영에. 좌익 진영의 행동가예요. 완전히 성주 그 사드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현장에 와서 나보고 몇 번 부딪혔던 놈인데 이 놈은 우리 보수단체 집회하는 곳마다 와가지고 이제 시비 걸고 막 하는 놈이에요. 이 놈은. 이 친구하고도 나하고 같이 내가 좀 소통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글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자. 이 친구 날 또 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장인애들은 얘네들 말빨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백은준 기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은 저는 얘기했죠. 그들과 계속 대화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가가서 얘기할 때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해요. 네?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들과 상대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럼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네네. 지금 뭐 보통 이 케이블 방송, 지상파 방송에 그렇게 이제 좌우 진영의 격돌하는 대담 프로는 아예 없어요. 요즘은 없죠. 아예 과거엔 조금 있었는데 없어졌고 이미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정권 장악했으니까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왜 또 경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자기는 향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그러한 좌우 진영의 격돌이 여론 이 텔레비에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튜브라도 저도 좀 뭐 자리 하나 주시면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격돌하는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면 장인애들 방송이 있거든요. 가니까 그때 제가 한번 연락할 때 오시겠어요? 예, 그 시간 맞춰서 같이 옆에서 그냥 저도 패널로 찍어주고 같이 하시면 하고 저도 갖고 와서 찍고 왜냐면은 그렇죠. 또 자기들이 찍으면 편집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찍어가지고 저는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시급한 게 뭐냐면 이 좌파와 우파의 격돌 있잖아요.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파가 힘이 더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격투기로 얘기하면. 근데 매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먹이 녹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좌파 애들은 이미 정권을 장악해서 이미 챔피언이 올랐거든요. 뭐 어쨌든 시합도 안 하고 챔피언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면 익사이팅하고 재밌으면은 좌파인 그 젊은 애들도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보고 분명히 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추진해 보자고요. 그거를 저도 이제 교육도 좀 받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현대판 야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뭐 김원봉이 누구 모르고 이러니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라도 뭐 교육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내용을 여기 사람들 못 오니까 뭐니까 여기다 틀어놓고 이걸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렇죠. 야학 시리즈 해가지고 김원봉이 누구냐 민노총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뭐 강의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혼자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힘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지금 우리 제 태극사랑이 사이트가 요즘 많이 좀 조회수가 줄어서 그런데 어쨌든 옛날처럼 다시 이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익사이팅한 어떤 그 테마를 위해서 일단 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도 저도 그런 사람들을 그게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그런 진보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남의 의견 그렇게 무시하고 당신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그건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당신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진보가 어디, 근데 진보는 그냥 막 폭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를, 현실이니까요. 현실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죠.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그 가치는 어쩌면 경제적인 측면이 커요. 경제적인 그 분야에서 어떤 이제 진보와 보수를 이제 나누는 시각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이 차지하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난 대선 때는 어쨌든 뭐 이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국민 한 40% 가까이는 문재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죠. 유권자 무려 이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그 40%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아유, 뭐 엄청난 거죠.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40%의 그 국민들 중에서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의 국민 중에 최소한 90%, 그 중에 최소한 90%는 순수한 진보주의자예요. 제가 보는 게. 그렇죠. 순수한. 그렇죠. 뭐 보수 정말 진영이라면 문제는 안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그 40% 전체가 종북 발갱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북 발갱이다라면 대한민국 끝이에요. 희망 없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미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냥 공산당 해야죠.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 40%의 국민 중에서 최소한 90%예요. 최소한 90%는 순수한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36%. 그렇죠. 진보적인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문재인의 더러운 그 거짓과 위선을 알게 되면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서죠. 그래서 과거에도 노무현이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지만 노무현은 나중에 말기에 이제 그런 개차반 모습들 보이니까 돌아서잖아요. 지네들도 거기서 돌아서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서 많이 있었듯이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40%의 90%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그렇죠. 내 친구고 내 가까운 지인이고 내 이웃이에요.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게 SNS 통해서 많이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나하고 생각 다르면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내하고 생각 다르고, 또는 보면은 자기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들어간다든가 이 사람의 카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대충 나와요. 자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직업을 공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평범한 주부일 경우도 있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저기 누군지 분명히 알고서 접근해야 돼요. 이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댓글을 응하더라도 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문재인 지지한다 해가지고 에이씨 빨갱이 해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는 그 90%를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적이 술에 풀려주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충분히 돌이켜주는 사람들. 다만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교토로는 평화공사하고 있잖아요. 마치 뭐 남북이 뭐 이제 평화해가지고 평화통일 되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이게 적화통일인지도 모르고 평화를 위장한 적화통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쏟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최소한 뭔가 우리가 댓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대응을 하더라도 그냥 비판하기 전에 이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이고, 과거에 어떤 사람 보면 답 나와요. 완전히 꼴통 잡아가 있고, 처음부터 뭐 박근혜에 대한 온컨대 이제 쌍욕부터 하는 놈이, 이런 인간들은 이제 대상을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평상 이제 그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한다든가, 평상적인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면은 똑같이 비판을 하더라도 순화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이래 해가지고 문재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중요하죠.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사실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폐쇄국가 단절시켜버리고 네? 이래가지고 저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지금 과거에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분명히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균 장군의 장군의 리더십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한때 칭송받고 정말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승리기를 선택한 거예요. 네? 승리기를. 반드시 전쟁이 임하면 승리하는 전략을 잡고 이기는 전쟁에 내 부하들과 함께 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균은 명분 중시한 거예요. 그냥 이기고 지고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의 어떤 이거 따가지고 질 때 지더라도 명예롭게 있게 죽자. 이런 방식. 그 어떻게 됐습니까? 원균 때문에 우리 끝장날 뻔했었어요. 그렇죠. 완전 대한민국 지도가 아예 없어질 뻔했는데 원균이란 지도자 때문에 이순신이라는 지도 끝까지 이제 백이 조금까지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이제 자신 힘을 지켜왔고 결국 이런 분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웅이라 부르고 이런 분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각 진영 태극기 진영이 보면은 대부분 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 원균의 리더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부하들이 뭐 부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직접 떨어져 나가면 관심 없어. 직접 떨어져 나가 또 살아서 들어오겠지 이거예요. 이거는 100점 100패의 지름길이거든요. 나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지금 같은 더더욱이나 지금 같은 이렇게 정말 암담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간도 아껴야 되고 열정도 아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고 그런 머리들을 뭉쳐야 되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자. 그럼 이제 오늘 뭐 길게 또 토론을 했는데요. 네. 뭐 마무리 정리를 좀 잠깐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6.13 지방선거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도 이제 뭐 중반에 넘어갔고, 그나마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인터뷰 통해가지고 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봐요. 설령 이제 그놈들이 이제 문재인이가 나중에 명예 MBC 이제 PD 수첩, 얘들 잘하잖아요, 얘들. 어떻게 딱 그림이 나와요.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길지. 난 그걸 예상하고서 저도 먼저 강력하게 내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빌미를 내가 쥐고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6.13 지방선거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라는 이 의제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운명을 지금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일부의 선거입니다. 이번에 3.1절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 3.1절 이제 그래서 무조건 개헌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3.1절 준비하는 그 리더자들께도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우리만 주장하지 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들도 개헌을 찬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내각제 개헌을 찬성하고 있죠. 네? 같은 개헌을 찬성하는데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3.1절 대규모 집회를 통해가지고 개헌을 저지하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거기 리더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돼요. 맞대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대한정당을 만든 대한애국당이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냥 자유한국당하고 싸울 생각에 그냥 나가가지고 싸우겠다? 이거는 망국의 길이에요. 망국의 길.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대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어떤 놈이 나와도 문재인 욕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을 이롭게 하고 망국에 우리가 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망국의 주범이.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만큼 우리가 반드시 뭉쳐야 돼요. 뭉치는데 그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핵에 대한 우리 지금 모든 것이 그 시작이 되었던 그 탄핵 사태에 대한 거기에 그 찬성했던 사람들은 그 국회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반성하고. 분명히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문을 열어놔야 돼요. 반성과 용서. 그렇죠.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만이 그들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 대담의 대단원은 네. 반성과 용서.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의 제목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과 용서 이 타이틀로 해서 그걸로 6.13 지방선거를 6.13 선거에 대해서 압승을 하자 요 전략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